전 대표가 오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치활동 사실상 재개했고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다음 달 4일에 콘서트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책 내용 좀 들으셨어요? 아니 저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출간됐는데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이미 그건 뭐 다 나왔고 어쨌든 지금 저거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성이 또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인 노림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당내 경선 이거보다 내가 이제 나의 적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저격하는데 당신이 앞장섰어.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마음에서 거부감이 있는데 그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중화시키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세게 공격하는 첫 일성으로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보고 계엄 같은 극단적 수단 쓸 수 있다고 쓰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마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니까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러면서 기꺼이 재판 잘 받으십시오. 이러고 이게 사실은 행보를 재개한 다음에 처음으로 낸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SNS 메시지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진 보면 저게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친한계도 있지만 당내에 한정소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경선을 생각했을 때 일단 저는 유력한 경쟁자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 물론 뭐 김무수 장관도 될 수 있지만 일단 같은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면 일단 구도를 뭐 이재명 대 오세훈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일단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오늘 출간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결심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첫 번째 아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할 거다. 뭐 그럴 가능성은 사실 좀 적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권을 거대하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해도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해제를 못한다. 이런 논리가 민주당의 특성상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계속 어떻게 옛날에 따지면 386, 486 출신도 많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콕 집어서 나랑 싸우자 이 얘기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 그럼 하고 받고 한동훈 대표가 땡큐 하고 그러면 개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진도 양쪽 딱 구도로 해서 경선을 노리고 대선 구도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구도로 가져가려는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상대는 나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시장 역할을 하면서 지난번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도 하고 그럼 세를 모아가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국회 내에 세를 모아가기보단 보수층의 지지, 뭐 당원들의 지지 이걸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의원들의 원심은 되게 낮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일단 이재명과의 대립구도,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그건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사국 의원이 친한계 단톡방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추정컨대 경선을 앞두고 친윤계였던 분과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살벌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단히 좀 반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 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탄핵안에 찬성하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당 위원장에서도 쫓겨나고 그 본인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하고 시의원들이 막 탈당해라 이런 시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당원들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상당히 세게 하니까 경선을 치러야 되는 한동훈 계 쪽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데 좀 의리는 없네요, 진짜. 저는 친한계에서 대놓고 김상훈 의원을 단톡방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갔고 실제로 그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건 이해는 합니다. 경선을 통과하려면 약간 강성 우파들의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놓고 배신자 프레임을 걸면 힘들어지니까 그쪽 마음도 어느 정도는 확 안 나가게 좀 뭐랄까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알겠는데 우리가 정치는 면목이 있고 사람은 체면이 있잖아요. 명목이 있어야 되고 명분도 명목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발로 꾹 누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우리가 체면상 못 그런 게 많잖아요. 전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 측이 예를 들어서 구급 지지층들의 지지도 필요해서 김상욱 의원이 광주에 가서 사과한 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김상욱 의원의 행동이 명분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놓고 쫓아내는 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체면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체면이나 명분이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는 건데 지금 김상욱 의원이 쫓겨나는 모습은 물론 그 안에서 뭐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겠지만 명분 있는 행동을 한 걸 문제 삼아서 쫓아내는 건 정말 명분이 없는 행동이다. 이거는 전 한동훈 대표가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광주행 이전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출방 전에 전화가 왔는데 받지를 못했고 겁이 나서 콜백을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콜백을 안 한 것 같은 뉘앙스의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